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말 감별사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예, 두 분은 국감 다 마치셨어요? 네, 끝났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인데 예, 정무위원회도 어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마치셨고 국방위도 마치셨고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국감 다 끝나고 나면은 좀 이렇게 시험 끝난 것처럼 좀 홀가분하고 그러세요? 어떠세요? 아니 그럼요. 굉장히 어제 저녁에도 이제 우리 저 고생했던 우리 이제 사무실 식구들하고 서로 이제 고생했다고 또 덕담도 주고 받고 뭐 밀린 숙제 이제 다 처리한 그런 느낌, 홀가분함 이런 게 있죠.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국정감사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막 좀 밤새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새벽 2시 정도에는 들어가고 아예 못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새벽 2시까지? 2시 정도까지 있죠. 야, 진짜 기말고사 중간고사 많네요. 맞습니다. 성 의원님 어떠셨어요? 직원들이 고생이 많지요. 예. 각 부서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이제 끌어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니까요.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질타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장 고생하는 기간이 국정감사 기간이지 한 20일 동안. 그래서 이제 마치고 그러면 회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국감 마치고 오신 두 분의 의원과 함께 이번 주에 말말말 시작을 해볼 텐데 여기도 또 국감 이야기가 등장을 하겠네요. 먼저 성일종 의원이 골라오신 이번 주에 말부터 듣겠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규정, 이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당초 실무팀이 보고할 때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결제 과정 7시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 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지 건의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 이익 환수를 무슨 삭제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언론들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간부 누가 채택을 안 했습니까?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안 거고 그때 당시는 제가 받은 지사님 일인데 알겠습니다. 예, 국감 현장에서의 두 가지 질의응답을 들으셨는데요. 앞에 것은 행안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질의응답, 이어진 것은 국토위 국감에서 김은혜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질의응답 골라오셨어요. 이 말을 골라오신 이유는 뭘까요? 1조 원에 이르는 이 대장동 개발 이익을 7명한테 주도록 설계한 게 누구냐. 본인이라 그랬잖아요. 이재명 지사 본인이라 그랬잖아요. 본인이 결제를 열몇 건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유동규가 들어오는데 여기 아무런 얘기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행안위에서 그 박완주 의원께서 질문을 던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 팩트가 뭐냐. 일선 직원들이 초과 수익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다라고 방금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체가 누구냐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는 이제 배임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성남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국토위에 가가지고 이 처음부터 환수 조항은 아예 없었다. 그래서 삭제할 수도 없었다라고 또 말을 바꿔요. 이 사실은 본인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배임이 본인이 주연이라고 하는 것을 다 실토한 것이죠. 국민들한테. 국민들께서 이 판단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이 대장동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이걸 몰랐다고 얘기한다면 대통령을 나오면 안 됩니다.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성남시 뭐 그렇게 큽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데 거기에 비하면. 그러면 그 조그만 시에서도 가장 큰 이러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1조 원에 가까운 이득이 7명한테 들어가는데 이것도 몰랐었고 이것도 책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경영하겠다는 거죠?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위하고 행안위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말끔하게 정리가 된 문제입니다. 말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시간표상으로 있잖아요.
시간표상으로 앞에 거와 뒤에 거를 막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표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도 3월 달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 지침서를 확정을 합니다. 2015년. 예, 예. 예, 공모 지침서를 확정을 하는데 그 공모 지침서에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성남시가 가져갈 이것을 그 확정이익을 사전에 이미 공모 지침서에는 그 확정이익을 사전에 정하고 간다. 성남시 몫을 숫자로 정하고 간다. 이렇게 이미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성남도시공사의 개발공사의 직원들 사이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논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취재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2015년도 3월달에 이미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한 공모 지침서에는 성남시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하게 될 수익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으나 성남시의 몫을 확정하고 난 뒤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아예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이잖아요. 예, 예. 최근에 몇몇 지자체에서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대장동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몇몇 지자체에서 야 이거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그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새로 넣자 계약서에 이렇게 하니까 민간 개발업자들이요 아니 그러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면 초과 손실 보전 조항도 넣어야 된다. 손실이 날 경우에는 너네 지자체에서 보전까지 해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왜 공모 지침서에 확정 이익을 사전에 딱 못을 받고 갔냐면은 네. 위례 신도시 개발할 때 애초에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몫이 한 800억 정도 계산이 됐는데 이게 400억으로 줄고 나중에는 300억으로 줄고 결국은 150억만 성남시가 배당을 받더라는 거죠.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같이 비율로 정하게 될 경우에는 업자들이 비용을 계속 부풀려 가지고 결국은 지금 김만배, 유동규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여기 정영학 회계사의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이익이 늘어나니까 서로 비용을 부풀려 가지고 비용 떠넘기기 하다가 이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 의원님. 말끔히 정리된 참 사안입니다. 길게 얘기하십니다. 손실 보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민간이 들어옵니까? 민간이 들어오는 건 이득이 날 거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와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국민들을 이렇게 현혹하는지 모르겠어요. 민간은요 정확한 사업에 대한 이득을 다 뽑고 있습니다. 손실 날 것 같으면 본인들이 안 들어옵니다.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익이 얼마가 많이 날 것 같으냐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5월 27일 날 10시 34분에 사업계약서 초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초과 이득에 대해서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서 담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일날 27일 날 15년 5월 27일 날 10시 30분인데 5시 50분에 이게 삭제가 된 겁니다. 삭제가 됩니다. 아니 이거 삭제한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니, 2015년도 잠깐만요. 3월달에 이미 잠깐만요. 공모 지침서가 자, 확정이 돼 있습니다. 공모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나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뭐라 그랬어요. 일선 직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팩트라고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놓고 배임의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만 질문 좀 드리고 갈게요. 오늘자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 아까 저희가 뉴스연구소에서 이 얘기를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님이 혹시 이 내용을 아시면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공모 지침이 나온 후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지금 넣었다가 빠진 거냐 아니면 애초에 없었냐 지금 그 논란을 하고 있는 건데 공모 지침 나오기 전에 이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대장동 분양에 대해서 이 퍼센트 그대로 그러니까 투자한 퍼센트 그대로 이것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이 이미 의결이 됐었는데 이것이 공모 지침이 나가면서 바뀌었다라는
라는 내용이 오늘 한겨레 보도거든요. 이 부분 좀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이게 비용 부풀리기가 그냥 비용 부풀리기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를 들면은 공사 단가를 부풀린다든지 또는 로비를 하기 위해서 로비를 통해 가지고 또 민간업자들이 비용을 부풀린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만큼은 정확하게 몫을 특정해서 가는 것으로 이미 사업의 방향을 정한 겁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초과이익 환수조항 직원들을 통해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논의가 됐고 조금 전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비율대로 가져가자 이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이것을 알고 있었죠. 비율대로 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다음에 성일조 의원님께서 민간업자들이 이익되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업만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짧으면 5년, 길면은 10년까지 가는 겁니다. 5년, 10년 뒤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예측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비율로 하게 되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상응해가지고 초과 손실 보존 조항도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공모지침 투자심의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전에는 비율대로 돈을 나눠가게 돼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율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지금 공모지침 투자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이걸 다 바꿨다고 지금 한겨레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보도 그 자체가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자꾸 우리 전 의원님 얘기를 하시는데 위례 신도시는요 토지공사가 다 택지를 개발해 놓은 걸 택지를 분양해 와서 건설만 분양을 한 겁니다. 건설 분양하는 것은 다 원가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 땅을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그 땅 개발하면 5년 10년 걸린다고 민간이 개발할 때 그렇습니다. 50% 한 주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22조에 의해서 이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성남시가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는 이 땅을 2년 내에 600만 원짜리를 280만 원에 싸게 사들여 가지고 그 차액을 7명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범죄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초과 이득을 환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로 붙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의원님까지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LH에서 2004년도에 100% 공영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2009년 10년까지 진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민관 공동 개발도 2014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짧아봐야 6, 7년이고 길면 10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시간 뒤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처럼 대장동처럼 확정 이익 모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례 신도시 보면 제가 아까 800억이라 그랬는데 애초에 예상 수익이 1,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성남시가 150억 들고 갔거든요. 이 업자들이 다 비용을 부풀립니다. 민간의 몫을 크게 하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요. 지금 대장동 사업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서에 이미 사전에 확정 이익을 정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배임이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문제니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인데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다시 디테일한 게 드리겠습니다.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야기지요. 여기에 초과이익 환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요. 이제 이 이야기들이 국감장에서 한 이틀 동안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오늘 뭐 또 한겨레 새로운 보도 내용이 있어서 그것까지 추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꾸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게 참 뭐 국감장에서 한 20시간 가까이 해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긴 한데 오늘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 같고 전재수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예. 이 이야기가 오늘 뭐 2번 등장하네요. 또 말로 골라오셨네요. 왜 이 말을 이번 주에 말로 골라오셨어요? 네. 정치라는 것은 말과 정책입니다. 정책은 제외하고 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치 시작도 말이고 네. 정치 끝도
이제 말입니다. 정치인의 말은 간단 명료해야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했을까 분석을 해가지고 숨은 뜻까지 알아내야 될 정도의 말을 하는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 또는 성공한 정치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윤석열 후보의 이 수준 이하의 말을 가지고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5.18 문제든 또는 뭐 전두환 정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그 숱하게 많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역사적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또는 사법적 단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일정 부분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규범이 됐건 아니면은 상식이 됐건 합의한 게 있는데 이 합의한 것을 국민 일반이 합의한 이 상식적 수준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우리가 윤석열 후보에게 전두환 정권에 대한 어떤 학자적 수준의 또는 전문가 수준의 식견 또는 이런 견해를 밝히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의 통상적인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무너뜨리는 이런 수준 이하의 발언을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10월 19일 부산 당협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했던 이 말, 성일종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실수하신 거지요. 예. 뭐 그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원래 그 의도는 인재를 고루 공평하게 좋은 사람을 쓰겠다. 정치를 하면서 정권을 잡으면서 정통성이 없는 전두환 정권도 좋은 인재를 써서 경제나 김재익 경제수석 같은 이런 좋은 분들을 쓰셔가지고 그 결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요 상황을 비유를 들은 것 같아요. 왜 하필 그 많은 비유 중에 그 많은 비유 중에 이 비유를 들었느냐. 이제 이 부분을 국민들이 잘 납득을 못하는 것 이제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에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로 하시다가 보니까 그 워딩 자체에 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예. 진심으로 무슨 뭐 전 대통령을 찬양하거나 50 정권에 대해서 정통성이 있다고 부여하는 의미 아니라는 것은 뭐 광주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다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대학을 다닐 때에 그 모의 재판에 섰을 때 네. 윤석열 후보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잖아요. 예. 또 쿠데타 광주 민주주의 탄압한 이 원흉이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모의 재판까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것들이 그렇게 그 정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확고하게 갖고 있는 생각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단 인재를 골고루 잘 쓰면 네. 이러한 그 정통성이 없는 정권들도 이 국민들 밥 먹고 살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다가 이 비유를 들은 건데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사과를 이러면 드렸죠.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잠깐만요. 예.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제 말이죠. 이 사진 하나가 또 논란이 됐어요. 윤석열 캠프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인데 개한테 과일 사과를 이렇게 주는 사진을 올리면서 그 말은 뭐라고 쓴 거죠? 오늘 또 아빠가 나무에서 인도사과 따왔나 봐요. 토리는 아빠 닮아서 인도사과 좋아해요. 오오워. 이렇게 썼다가 이게 지금 사과를 희화화하는 건가? 사과 요구하는 사람들을 놀리는 거냐?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삭제가 되고 또 한바탕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경위 좀 파악해 보셨어요? 들어오기 전에 네. 김병민 대변인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게 어린 시절 인스타그램에 그 아마 참모들이 그 시리즈로 그 윤석열 총장의 어린 시절에 시리즈로 쭉 나가는 게 있다 그래요. 근데 요거하고 일치된 것 같아요. 그 사과하고 개하고 요렇게 한 것이. 그래서 아마 이게 묘하게 오버랩이 된 것 같은데 무슨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바로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저 돌잔치 사진은 어제 어린 시절 하다가 그랬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개한테 사과 주는 사진은 이거는 윤석열 후보 어린 시절 사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어린 시절에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시리즈로 가다가 이게 잘못 묘하게 겹쳤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겹친 부분인데 오늘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바로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일조 의원님께서 굉장히 난처하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제가 얼굴 맞습니다. 표정이 계속 난처하세요. 아니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사진 하나, 더더구나 SNS에 인스타그램인데 SNS에 사진 하나, 글 하나 올리는 게 아무 의미 없이 맥락 없이 그다음에 지금 어떤 논란이 있고 지금 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올리는 사진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저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일종 의원님과 올해 이 코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전재수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 성일종 의원은 호남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온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그러니까 쭉 예전부터 요즘 말고 예전부터 쭉 그쪽에 가서 5.18 묘역에 참배하고 사과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공을 들여온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일종 의원이 이런 질문을 받는 것도 굉장히 난처하고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제가 다 미안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윤석열 총장께서 전두환 정권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한테 송구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광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지요. 민주주의를 지켜내셨던 물론이죠. 참 희생을 당하셨던 분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희생하신 분들의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말씀 중에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었던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송하다라고 예. 사과를 했고요.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그 선에서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아마 또 5.18에 관련되는 분들도 며칠 전에도 제 방에 또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개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후보께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진심으로 사과했으니까 뭐 그 이상 뭐 어떻게 뭐 말씀드리겠습니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인종 의원님께는 정말 죄송한데 여기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두환 정권에 대한 찬양 문제를 호남으로 특정을 합니다. 또 이거 왜 호남 가서 사과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사과를 해야죠. 호남으로 자꾸 특정을 합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발언은 호남에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역사적 논쟁 과정을 거쳐서 사법적 단죄를 통해서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 없음은 이미 결론이 났고 우리 공동체가 말하자면 합의한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의 특정한 어떤 사과 또는 호남을 방문해서 사과한다. 이것은 여전히 자기가 한 발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전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유감 표명을 했죠. 두 번째는 송구합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학사전 찾아보세요. 유감과 송구는 사과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흔쾌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힘에 밀려가지고 여론에 밀려가지고 지금 사과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 마음은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흔쾌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지금 유감과 송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는 아주 겁니다. 민주당은 뭐 이거 가지고 호재 만났지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무릎을 꿇리려고 그러는데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후보가 송구하다 그랬고 또 이게 진심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하나의 해프닝인데 그걸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하면 오히려 5.18 정신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SNS를 올렸네요. 조금 전에 올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 점점점 착잡하다. 이런 조금 전에 그 아마 그 걔한테 사과 주는 사진 인스타그램 때문에 아마 저런 걸 올린 것 같고 만약 이게 누가 캠프의 관계자가 뭐 후보 본인이 올렸을 리는 없고 캠프의 관계자가 누가 이런 걸 올렸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진상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을 뭐 저도 그렇지만 후보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건 아마 캠프 내에서 정리를 하실 거로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 27년을 검사를 하셨어요. 특히 특수부 검사를 했는데 특수부 검사가 피의자를 입건하게 되면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되거나 자기가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야 되거나 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것은 절대 놓치질 않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죄가 없으면은 별건 수사를 하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기소를 합니다.
직진하는 것이죠. 이런 검사 윤석열이 27년 동안 검찰의 압도적인 특권의 영역에서 27년 검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의 정치판 버전입니다.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사과하라 그러는데도 흔쾌히 사과 안 합니다. 자꾸 유감, 송구 뭐 또 호남으로 이걸 자꾸 한정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검사 출신, 특수부 검사 출신의 윤석열로서는 이것은 생태적 한계,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과도 같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단순한 실수는 실수인데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은 계획된 겁니다. 그거부터 여당도 윤석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 부분도 윤석열 후보가 사과하고 송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도 그런 면에서는 이걸 대장동 같은 경우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한 2분 정도가 남았는데 오늘 들어온 소식 하나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좀 여쭙으면 좋겠어요. 2분 남은 동안. 유동규 씨가 밤사이에 기소가 됐습니다.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데 배임은 넣지 못했어요. 이게 못 넣은 건지 못 넣은 거냐 안 넣은 거냐 뭐 지금 해석들이 분분하던데 일단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검찰이 애초에 유동규 씨 사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 중에 배임과 이제 뇌물이 있지 않습니까? 뇌물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배임은 사실은 검찰이 왜 저렇게 했을까 의아해했는데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배임의 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립이 안 돼서 못 넣은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더 환수할 수 있는 것을 환수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특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대장동 사업을 할 때 성남시 몫을 확정을 하고 간 거거든요. 5,500억을 성남시 몫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5,500억을 환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피해를 입히려고 그래도 입힐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못 넣은 거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성 의원님? 이재명 구하기를 검찰이 나선 것이지요. 그럼 안 넣은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수사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일부 검사들도 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도 좀 쓰고 있던데 아니 7명한테 1조 원대 돈을 줬는데 그게 배임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성남시에 15년 5월 27일 날 이 직원들이 환수 조항을 넣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7시간 뒤에 이걸 뺐잖아요.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이 아니라면 뭐죠? 3월 달에 공모지침서가 확정이 됐다니까요. 왜 5월 달 이야기를 자꾸 같은 합니까? 경우 얘기하시지 마세요. 지금 그런데 30초 남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배임이 아니면 뭐지요? 1조 원이 7명한테 갔는데 그러면 성남시가 거기에 다 땅을 뺏긴 원주민들과 성남시가 이 공익을 환수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국민의힘이 왜 100% 공영개발하는 걸 막아가지고 민간업자들 이 사업에 뛰어들게 막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야기가 다 돈 받아먹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돌아갈 것 같아서요. 일단 제가 오늘 유동규 씨 기소라는 이제 속보 앞에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쭙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말말 전재수 의원, 성일종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